요새 아이폰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 중국 기업들은 14억 내수 인구를 바탕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고 미국을 이제 위협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완탕과 두유, 애플의 CEO 팀 쿡이 지난달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먹었던 아침 메뉴입니다. 올해 중국 상하이 장안에 애플이 새로 문을 연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는 전 세계에서 뉴욕 애플 스토어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팀 쿡은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애플이 중요한 곳이 없다면서 중국 시장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는데요. 그의 이런 행보에는 왠지 절박감이 묻어납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 실적이 추락하고 있고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 애플 공급망도 위협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여기에 7나노 반도체가 탑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됐는데요. 한때 이 아이폰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매장 앞에서 오픈런이 벌어지고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아이폰의 인기가 굉장히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6주는 중국의 춘절이 끼어있는 춘절 소비 기간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아이폰 판매는 지난해보다 2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브랜드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는 64%가 급증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 애플의 골든타임, 즉 황금기는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서서히 아이폰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소비 지출 둔화, 그리고 둘째는 애국주의를 장려하는 정부와 중국의 일부 소비자들, 그리고 중국 챔피언 화웨이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자, 일단 지난해 출시된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이 애플 몰락의 주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뚫고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제품입니다. 자, 이는 중국의 애국주의 소비를 크게 자극했고 중국 정부에도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새 아이폰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 또 미국 정부의 개인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주장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결국 이 아이폰의 몰락, 애플의 퇴보에는 이 미중 갈등이라는 강력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된 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재가 사실 화웨이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기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 14억 내수 인구를 바탕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고 미국을 이제 위협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에게 닥칠 도전은 이러다가 중국 내 제조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애플은 중국 내 제조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중국 내에서 애플 제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 가운데 약 150곳 이상, 또 노동자 중에서는 무려 한 150만 명가량이 애플의 공급망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애플, 중국 중심 애플을 만드는 1등 공신이 현재의 CEO 팀 쿡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점점 더 시장을 확장하고 애플의 공급망을 서서히 흡수해 나간다면 애플은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던 핵심적인 힘인 제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애플을 차근차근 무너뜨릴 다음 행보를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애플도 이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팀 쿡은 최근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아이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애플의 제조기지 다각화에 해당합니다. 이미 베트남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애플의 가장 큰 제조 허브입니다. 베트남에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 제품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거대한 코끼리 국가 인도에서도 애플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 7대 중에 한 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하면 생산량이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게 있어서 어떤 국가도 중국 공급망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중국 공급망 자체가 30년에 걸쳐서 구축이 됐습니다. 애플이 겉으로는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내 하청업체들과 더 많은 계약을 맺는 것은 중국을 떠나서 애플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 애플의 미래는 앞으로 이 미중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그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국면은 미국이 수년간에 걸쳐 제재를 하면서 움츠려 있던 중국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이 내수 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애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중국 내에서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한테 밀리면서 테슬라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제재의 역설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AI나 스마트폰 OS, 즉 운영체제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모델을 내놓고 있고 이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으면서 오히려 애플의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것이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몰락한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위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어떻게든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되는 전쟁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